8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진료장 나무장입니다. 나는 별로 심하지가 않아. 나는 병을 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나는 병을 봐도 행복하지가 않아. 땅을 보면 내가 배가 아프죠. 그죠? 왜 그럴 거예요? 다른 어떤 신경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는 아닌데. 고양이 자세는 아닌데. Nope.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것은 이 다양성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암이면 암, 위면 뭐 위암이나 위염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장외과는 어떤 내과적인 질환, 뭐 변비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다양한 게 존재를 하거든요. 국소마취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해가지고 뭐 중환자실에서 항상 꼭 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어떤 질환까지 상당히 많나는데, 그게 꼭 대장 항문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장 항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병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그 분들의 어떤 생각은 이 병이 잘 안 나오면 변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는 별로 심하지가 않아. 나는 병을 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나는 병을 봐도 행복하지가 않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병과 관련돼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병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변비가 돼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뭐 병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변비를 그 진단하는 기준은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횟수겠죠. 제일 흔한 게 어떠실 것 같으세요? 횟수가 얼마 정도면 변비라고 할까요? 하루 기준으로요? 뭐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은 해야 변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정답이네요. 저희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변비의 기준은 주 3회 미만. 일주일에 3회가 안 된다 그러면 변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틀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괜찮다. 변비가 있는 환자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변이 안 나오니까 손으로 막 항문 주위를 눌러야 돼. 아니면 뭐 손으로 장갑을 끼고 젤리 같은 거 좀 바른 다음에 손으로 파낸다거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질쪽으로 조금 눌러가지고 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을 봤는데 늘 자주 잔변감이 있다. 변을 봤는데 또 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이제 변비의 어떤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딱딱해. 딱딱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나면 항문이 막 찢어져. 변이 딱딱해서 도저히 매일 볼 때마다 겁이 난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 갖다 이제 요약을 해보자고 그러면 횟수, 딱딱함, 잔변감, 손으로 파내거나 누르거나 하는 증상, 요 4가지 정도를 갖다가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돼야 되고 4번 중에 1번 이상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변비라고 진단하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할 듯 하지만 이거 그래도 너무 이게 나 변 잘 못 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진단이 안 되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언젠가는 항상 늘 변비가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진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봐서 여기에서 한 2가지 정도 이상 환자분이 만족한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변비라고 보는 거죠. 그 크게는 2가지 나눕니다. 원인이 있는 변비. 두 번째는 그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는 그 변비 자체로 쓰였던 변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거 이제 원인이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합성성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가, 이제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제. 저희가 어떤 우울증 약제를 준비하는
신경정신과에서 쓰고 있는 약제들 대부분은 그 장운동을 조금은 느리게 하는 약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제 약을 좀 좋아지거나 약을 좀 줄이거나 끊으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런 원인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변비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성 변비, 원인이 없는 거가 1차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차적인 변비가 2차성 변비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치료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겠죠. 장운동이 느려졌다 그러면 장운동을 좀 빠르게 하는 약을 좀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그러면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물리치료라고 해서 항문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면 보통 사람들도 이게 잘 쪼인 상태에서 충분히 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게 한두 달 가다 보면 이게 또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요. 변만 볼 때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아파도 그렇잖아요. 또 피가 나도 그렇잖아요. 그럼 조심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은 그러다 말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 환자분들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요. 변 볼 때마다 되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안 찢어지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항문에 오히려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거 갖다 조금 풀어줄 수 있게끔 어떤 시각적인 어떤 도움을 받든가 컴퓨터에서 압력이 어떤 떨어지는 정도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거 갖다 이제 좀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의학적인 거고요. 그 변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치료에 있어서 1번은 요 앞에 있는 건데 뭐냐면 생활의 어떤 환경을 좀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변비를 고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 되게는 이제 관가하게 되죠. 너무 바쁘게 살아요. 아침을 안 먹어야 돼요. 그죠? 어차피 우리 바쁜 어떤 도시 생활 속에서 그 1시간 정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출근하기가 부담스럽다.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좀 배고프면 살짝 배고픔만 가시게 할 정도의 간단한 저거 커피만 드시거나 이렇게 점심 때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그 음주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 어떤 불규칙한 식사 습관 있잖아요. 이런 걸 일단 고쳐줘야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잘 드시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안 주면 못 굴러가는 거잖아요. 장에도 연료가 있어야지 장도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나갈 텐데 어떨 때는 많이 들어왔다, 어떨 때는 적게 들어왔다 그러면 장도 이게 항상 이거 못 맞추는 거죠. 이 생활 습관에서 이제 식사를 잘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직 근거는 사실은 좀 약해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변비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수면이 어떤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장운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면 변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는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쫙 있는데 그 마지막에 쫙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정신과적이라고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어도 이 정신과적인 요인이라는 게 꼭 환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라는 것이 영향을 주잖아요. 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사춘기 땅을 서면 배가 아프죠. 그죠? 왜 그럴까요? 머릿속으로는 잘 됐다라고 하지만 배에서는 배가 아픈 건 다른 어떤 신경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달프거나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장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변비가 있거나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변비 클리닉을 만든 지는 한 20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이 변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환들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생활 습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잠 잘 주무세요. 8시간 꼭 주무세요. 이렇게 하시면 잘 주무시나요? 왜냐면 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예민도,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좀 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비 클리닉을 하는 의사로서 하는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일단 저희 변비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비 클리닉은 저희가 인터넷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변비 클리닉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만든 이 변비 클리닉의 어떤 그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진료의 어떤 그 원스톱 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원스톱 치료가 된다는 측면이 진단과 치료가 한꺼번에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 변비 클리닉이 그 대장외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과 의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아니면은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여러 선생님들하고 특히 이제 정신과도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하고 이게 코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변비는 두 가지가 상존하는 거예요. 증상, 변비, 나 변 보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이고요. 하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변비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의 질환으로 공부를 해서 이 질환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변비 클리닉에서 어떤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치질이라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그러면 치질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문 질환이에요. 그럼 항문 질환은 너무너무 많아요. 항문에 뭐 조그마한 뼈다락지가 났어요. 항문 질환이에요. 그죠? 변을 뭐 볼 때 찢어져요. 이것도 항문 질환이죠. 뭐 튀어나와요. 이것도 항문 질환이죠. 그 염증이 있어요. 이것도 항문 질환이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문 질환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은 항문 질환할 때 치질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적인 그 용어로 따지자면 치액하고 어떤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의사들은 치질이라고 하면 그거가 좀 나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치질 걸린다, 아니면 치핵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붓고 피 나오고 이러는 것 같다 이제 치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기는 치핵과, 그다음에 찢어지는 증상이 있는 치열과, 그다음에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오는 치루, 이런 식으로 저희는 치질을 갖다 조금씩 나눠서 병명을 가지고 진료를 하죠. 왜? 치료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치핵은 대개는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때도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5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데, 에이 그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빨리 일어나시고요. 그게 항문에 좋습니다. 좌욕도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비대도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치루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항문샘, 우리 침샘 있잖아요. 침샘이 곪을 수도 있고 침샘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항문에도 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문에서 이렇게 변이 지나갈 때 항문샘에서 분비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점막들이 막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코팅을 하기 위해서 항문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항문샘이 곪는 것 같다가 치루라고 해요. 근데 이 치루가 생기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치료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좀 예민하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잘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치열은 되게 변이 딱딱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잘 생겨요. 항문은 되게 직경 한 4cm? 이렇게 굵은 똥이 나와도 잘 찢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충분히 이완되고 충분히 그러면 괜찮은데 약간 좁아져져 있는 상태에서 이 변이 나가게 되면 이제 항문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 치열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변이 딱딱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격이 조금 예민하다든가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을 볼 때도 이렇게 좀 완벽하게 좀 그냥 봐야 된다. 뭐 아니면 그 변을 볼 때도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 볼 때 이게 항문이 잘 이완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변을 보게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치여에 많이 걸리게 되죠. 치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 튀어나온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치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변을 보고 나서 그냥은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와 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휴지를 이렇게 꾹 눌러서 집어넣거나 어차피 그냥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도 한 2시간 있다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삶의 질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이럴 때 수술을 꼭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피가 다 죽어요. 이거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막 물총처럼 쏜다고 이 힘을 주면 이 치액 조직에서 물총처럼 막 피가 쫙쫙 쏟으면 그러면 어지럽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수술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어떤 거 조금 뭐 하루 한두 번 피났어요. 조금 뭐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권해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배변 습관 이런 거 조금 그 짧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치료는 반드시 해줘요. 치료는 그 해부학적으로 항문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터널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터널은 절대 박히질 않아요. 아주 뭐 얕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관략근을 갖다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반이 터널이 생기거든요. 근데 변을 볼 때마다 항문은 항상 조이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어떤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배액이 잘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좋아지거든요. 치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항상 누구 치질암으로 죽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치질암이라는 것은 없고 치료암은 있어요. 그런데 치액 이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치액 같은 경우는 암이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치액은 암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치액은 암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치료는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치료는 반드시 이제 대장학문외과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병이죠. 치열은 변 볼 때 찢어지는 거잖아요. 안 찢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 치료법이 그건데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변을 보는 게 무슨 이제 이거 수술을 해줘야죠. 당연히. 치열은 항문이 자꾸 찢어지고 해서 만성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흉터가 생길 것 같아요. 찢어지고 아무고 찢어지고 아무고 항문 안쪽에 흉터가 생기면 거기에 탄력이 없어요. 그럼 항문이라는 게 이제 변을 볼 때마다 쫙 벌어졌다가 줄었다가 했는데 어느 한쪽에 탄력이 없으면 그쪽은 안쪽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한 분들은 손가락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빡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자꾸 찢어지다 보면. 이제 그럴 때는 조금 항문 넓혀주고 수술을 해줘야죠. 그 전에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하죠. 변 딱딱하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연주여 씨 마찬가지예요. 잠 잘 못 주무시지 않았어요? 아 요즘 뭐 고민이 있으세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 그런 거 뭐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니까 이 피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쉬세요. 마음의 위안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거죠. 고양이 자세요? 고양이 자세는 아닌데. 고양이 자세는 아닌데. 왜냐면 저희가 치질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대개는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하반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심한 경우에는 대개는 하반신 마취를 주로 합니다. 그럼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 고양이 자세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평상시에서 이제 엎드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엎드린 자세, 이게 엎드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침대 테이블이 약간 조금 이제 그 살짝 꺾이죠. 그래서 하면 고양이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다리 힘이 없으시니까 고양이 자세를 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로 지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 방법에는 그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뭐 백내장 같은 건 칼로 해야죠. 그죠? 칼로 촥촥 째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치액 수술은 이게 그 튀어나오는 것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들이 어떤 전류에 의해서 어떤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요새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안쪽에서 이제 문압기라고 하거든요. 문압기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로 지지더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혈관이 그 피가 날 때 그거 갖다 이제 지혈을 하기 위해서 전기 소작기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그 혈관을 갖다 이렇게 딱 집어서 딱 지혈을 하면 찡 하고 이제 그 혈관이 딱 막혀요. 약간 타대요. 그것 때문에 아마 불로 지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뭐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자분들이 그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많이 극복하신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10대부터 해가지고 20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뭐 80대 그 분까지 잘 오실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것은 아마 인터넷의 힘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그 인터넷을 찾아보실 정도면 아마 증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뭐 직접 호기심으로 저희 병원이나 저희 대장암과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희 병은 꼭 뭐 암 이런 것만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변비가 있든 변을 갖다 뭐 질이든 항문이 불편하든 뭐든지 간에 뭐 오시는 거는 저는 항상 꼭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것이 이제 인터넷의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왜냐면 그 어떤 개인의 경험담과 의견이 모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이 다른 만큼 환자분의 어떤 그 질환의 어떤 케이스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좀 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 꼭 오십시오. 아니 뭐 대장암과에 꼭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주변 피가 나시면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피가 나시면 오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항문 때문에 늘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오시면 됩니다. 뭔가 항문이 조금 이상하다. 뭐,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약만 조금 더 써도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오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터넷 봐도 어떤 정답이 없어요. 뭐 물론 저도 경험에 의한 정답과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 짬뽕을 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맞춤형 어떤 그 치료 방법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분의 뭐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김항욱의 어떤 치료 경험담이 절대로 당사자에게 맞지 않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나왔던 어떤 뭐 질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 이게 획일화시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뭐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오시면 됩니다. 항문은 제2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원장님께서. 제2의 입이요? 우리 입술이 빨갛잖아요? 애기들 항문을 보셨어요? 애기들 항문도 빨개요. 그죠? 우리 생물 중에서 눈이 없는 생물은 너무너무 많죠? 그죠? 코가 없는 생물 너무너무 많죠?
입이 없는 생물 없죠 거의. 배설관이 없는, 배설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생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생물 중에서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새든지 뭐 아주 뭐 원초적인 어떤 동식물들도 보면 항상 입과 항문은 제일 기초적인 어떤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항문도 제2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루는 것처럼 항문도 항상 그 조심해서 다루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죠.